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22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게 될 겁니다.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후련함도 느끼시겠지만 점수가 나빴다면 실망감을 느끼실 거고 올랐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다 보니까 수능 직후에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단순히 흘려버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능 전에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학부모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이후라면 학부모님과 수험생이 같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시지원일 때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전체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제가 보이시는 제공했던 서류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 완료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문서는 간략히 쓰긴 했습니다만 수시를 응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사시는 지역이 좀 외딴 지역이나 아니면 컨설팅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대학 어디가라든 사이트를 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각 지역 또 해당 도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각 지역별, 도별로 그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수능시험 끝나고 예약을 하게 되면 빨리 예약일을 차서 여러분들이 그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시스템이 잘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해당 도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그 일정을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예약해 드리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흥분만 하지 마시고 또 해방감에 놀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고요.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가채점부터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가원이라든가 포털에서 평가원 공식 답지를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채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고3이라면 담임선생님께 재수생이라면 재수학원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간략하게나마 수시를 응시할지 안 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저희 반만 하더라도 매년 3명 정도 학생이 시험을 너무 잘 봐서 수시에 응시를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런 전화를 하게 되는 저도 그렇고 받는 학생도 어쨌든 매우 기쁜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도 어쨌든 그럴 수 있으니까 꼭 담임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부모님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긴 할 텐데 우리 학생들이 기억력에 의존해서 채점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학교라든가 학원에서 가채점표라고 해서 답을 옮겨 적는 그 종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가채점표에 옮겨 적을 수 있긴 한데 중요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써야 된다가 아니라 시험을 풀고 여유가 있으면 옮겨 쓰시고 시간이 빠듯하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 두 가지 경우를 써놨는데 만약에 가채점표의 답을 작성을 하셨다면 그걸 기준으로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이 좀 남달라도 좀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가채표 중심으로 채점을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가채점표를 작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시험지를 출력하셔서 기억에 의존해서 채점하는 게 좋은데 이건 제 말을 믿으시고 아리송한 경우에는 그냥 틀린 것으로 채점해서 최하위 점수를 상정해 놓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맞다고 상정해서 실제 성적표를 봐서 성적이 떨어져서 컨설팅하는 것보다는 최하위 성적을 상정해 놓고 성적표를 받고 성적이 올라서 컨설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틀리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미 써놨는데 이거는 학부형님도 그 다음에 수험생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가채점 점수에 대해서 본인이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국어를 몇 점대야. 뭐 70점대 후반대, 80점대 중반대야. 그래서 나는 시험을 너무 못 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난 재수나 할래. 올해 정시 안 써. 이렇게 생각해서 잠수 타거나 그냥 놀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끝까지 물고 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수능 난이도 예측은 출제자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사자 수험생 본인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그 전 시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쉬우면 쉬운 거지 평가 원장님이라던가 학원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고3 선생님들이 쉽다 어렵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국어가 아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물리2 관련된 지문이 나와서 극악의 날이었던 국어 그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8개 사이트가 전부 다 국어 1등급을 90점 전후로 잡았는데 막상 실제로는 80점대 중반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최저 못 찍어서 의대 못 쓰겠다는 친구가 결국 1등급을 찍어서 의대 수시 6개에서 5개를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불수능, 물수능이라고 판가름이 나잖아요. 즉 학생들끼리 정보가 모아져서 판단이 났어도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정시 시장은 한번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잔소리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코비드 사태도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경제 분야에서 대단히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뭐가 심화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해요. 즉 경제 시장이 판이 한번 흔들리면 거기서 중심 잘 잡고 맥락을 잡으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의 부자인 분도 많고 또 부자니까 또 대범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입시 시장이 똑같아요. 저처럼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입시 시장 판이 한번 흔들리면 저는 저희 학생들, 특히 저희 반 학생들을 모험시킬 대학 구멍을 찾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짜증내시겠지만 그래서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여러분들 너무 잠수 타지 마시고 정시 시장은 대혼란이 초래가 되니까 까담과 함께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본인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거죠. 논술, 면접, 서류 제출 등 수시에 응시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요걸로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또 가채점 점수를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 입력하면 가배치표가 살짝 드러날 건데 그걸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전년도 입학 결과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대형 입시 업체라 할지라도 가배치표가 나오는데 한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18일 날 수능을 보면은 그날 밤 10시까지 학생들한테 결과를 받겠죠. 그럼 결과를 받으면 저도 전년도 입결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자 여기 하나 쓰도록 할게요. 뭐라고 쓰시냐면 여러분들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요새 좋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대학 어디가라는 그 사이트에서 전년도 입결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다 쓰도록 할게요. 뭐라고 쓰시냐면 어디가 21학년도 땡땡 대학교 입결 자료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면 아마 전년도 입결 자료가 뜰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 이상 대학에서 합격생의 국수탐 100분위 같은 걸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응시할지 안 할지도 결정할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은 좀 나중에 동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하고 항상 연락망을 유지하시면서 일단 담임 선생님 의견을 경청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무리 뭐랄까요 무책임하신 분을 운 나빠서 만나신다 할지라도 여쭤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고등학교 진학부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좀 세게 항의를 하신다면 여쭤보셔도 의견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재수학원이라면 당연히 거기는 상당 과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셔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시면서 연락망 같은 것도 하시면서 이런 것도 정시 상담 일정도 확인하시면 좋은데, 자, 제가 미리 살짝 귀뜸을 드리지만 정시 상담 보통 12월 20일 이후로 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왜냐? 일단 입시 시장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설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건데,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마찬가지 예약을 좀 미리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몰려서 하시면 좀 안 좋으니까 12월 20일 전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용하실 거라면 그렇게 예약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수시를 응시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논술학원은 미어 터질 거고 뭐 거기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 대학교 입학처 자료실에 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습니다. 즉 그동안 나왔던 논술이라던가 면접 기출문제 등을 올려놓고 또 출제하신 교수님의 모범 답안을 올려놓으시거나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모범 답안 같은 거 어제는 촬영이 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놓는 데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이거를 검색해서 여러 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면접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죠. 즉 학과 면접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성 면접이 있을 수 있고 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땡 대학교 학생부 면접 질문 같은 거 하면 뭐 선배들이 이제 올려놨겠죠. 뭐 했다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질문 주제 같은 걸 해놓고 그 다음에 내 학생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뭐 여러분 이런 거겠죠. 나는 생명에서 이런 거에 문제점을 느끼고 뭐 하천이 오염돼서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또 어떤 공부를 하다 문제점을 느끼고 그거에 조를 같이 구성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생활기록 기록했다면 그걸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그 질문을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연관시켜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직장도 마찬가지 요새 AI 면접도 도입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면 비대면 AI 면접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됐던지는 결국 말하는 건 본인이니까 일단 만약 면접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삼각대 같은 거 하나 사시고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옆에서 부모님이 가상의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핸드폰에 그 렌즈를 정확히 응시하셔서 그렇다 너무 노려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편안하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는지 찍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어설프게 마무리됐거나 아니면 끝을 흐리거나 뭐 요자보다는 다자로 끝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의견을 불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부 울렁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무턱대고 입을 벌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번 심호흡을 살짝 하면서 머릿속에서 기승전결의 뼈대만 살짝 잡고 그 뼈대대로 자기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연습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핸드폰 녹화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채점 점수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세 가지를 활용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거기 보면 쿠폰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무조건 먼저 사시는 말고 일단 수시 결과를 발표를 기다리셔야 되겠죠. 수시가 불합격되고 정시 지원을 할 때 어쨌든 그런 쿠폰 같은 거 하면 그래도 몇만 원 할인을 받으니까 어쨌든 온라인 배치표 할인 쿠폰을 확보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사이트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정시 컨설팅실에도 얘기 드렸죠. 똑같으니까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가채점을 입력하셔서 쿠폰 같은 거 좀 확인을 해 주시자. 이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이트에 따라서 간단하게
가배지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수시응시 여부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번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각 사이트마다 돌아다녀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학부형님들께서 한번 돌아가 봐 주셔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대형 재수학원이나 입시업체의 정시 설명회를 신청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참가 신청을 꼭 해주세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겠죠. 대면하고 비대면 다 다를 텐데 막상 가시는 건 솔직히 개인 자유입니다. 가보시면 아실 텐데 그 설명의 50%는 재수학원이라면 재수학원 광고입니다. 그냥 뭐 우리는 1타 강사 누가 있고 뭐 EBS는 누가 출강하고 있고 뭐 학원 시스템 어떻게 되고 뭐 그 광고만 귀 아프게 스피커 이빠이 키워서 광고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그리고 자연계, 인문계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그 짧은 시간에다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정보는 한 꼴랑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시든 안 가시든 그건 참 개인 자유시고, 보통 비대면을 하면 인터넷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걸 신청하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나름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무조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확인한 사람들,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같은 게 올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발표회라면 특정 사이트로 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럼 거기 가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이 참 좋긴 한데 왜 좋냐면 입시권 같은 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학교별로 뽑아내도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이걸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들이 이게 효율적으로 잘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과탐을 하나만 보는 대학 총정리,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목 반영 비율 중에서 국어가 높은 이과 대학, 또 뭐 수학이 낮은 자연계 대학, 뭐 이렇게 대학별로 조목조목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종이 배치표도 제가 말씀했지만 활용도가 좋다고 얘기했죠. 이런 거 받는 거, 그리고 할인 쿠폰은 덤으로 받으면 좋긴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런 자료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게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아까 얘기 드렸죠. 무료 컨설팅을 꼭 예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담이 어려운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각 교육청에 전화하시면 진학지원센터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12월에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기 마감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저희도 몇 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해 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바뀐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을 더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찍은 지가 2년 전인데 여전히 그 방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대성 마이맥 비주얼 그래프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투스는 아예 모지로 바꿔버려서 바뀐 부분은 제가 추가 촬영을 할 거고 또 자료도 계속해서 제공할 겁니다. 평가에서 자료가 발표가 되면 그 분석 자료도 얘기할 거고, 이번에 민감한 게 되게 많죠. 일단 선택 과목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교차 지원의 시장도 되게 넓어질 거고 좀 민감한 게 많을 겁니다. 시기별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 꼭 집중해 주시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가 공식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그걸 분석해서 그때마다 보완된 계획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적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시지원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